안녕하세요. 짱이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녁 먹고 늦지막히 나왔습니다. 내일부터 휴무라서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기는 한데요. 제가 며칠 동안 베란다 다육이들을 제대로 돌보질 못했어요. 어제도 주말에 내리는 빗물 관수를 할 거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별로 그렇게 물이 고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어제 오늘 바람이 지금도 바람이 굉장히 좋아요. 바람이 좋으니까 다육이들이 금세 말라가지고 어제하고는 또 다르게 물이 잔뜩 고픈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지금 만지면 말랑말랑해요. 로사로아랍니다. 작은 아이죠. 말랑말랑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블루엘프도 이렇게 얼굴을 잔뜩 모으고 있죠. 물이 고파갖고 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은 안쓰럽습니다. 이게 일요일 날까지 물 관수를 좀 기다리려고 하는데요. 그 손이 근질거린다고 할까요? 자꾸 물 주고 싶은 생각 때문에 다육이 얼굴을 안 쳐다보려고 지금 꾹꾹 참고 있습니다. 이게 어정간하게 오늘 물을 줬다가 내일 물이 또 비를 또 맞추고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조금 안쓰러워도 참으려고 하는데 참는 게 아주 쉽지가 않네요. 얼굴을 보면 안쓰러워서 보질 못하겠어요. 요 레티지아 철화는 그래도 그나마 물고픈 내색이 별로 없고요. 요거는 대비입니다. 아이고 4살 먹은 대비인데 요쪽에는 제가 간섭이 심해서 제가 건드려가지고 얼굴이 떨어졌는데 거기서 아가 입장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요거는 터치미는 입장이 짤뚱하니 다져지긴 했어요. 그래도 크게 심하게 물고픈 것 같지는 않고 요 샤올렌시스도 얼굴을 많이 이렇게 잔뜩 앙쪽으로 모았죠. 이렇게 옹다구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것도 엘샤도요. 얼굴을 잔뜩 옹다구리고 있는데 그래도 컨디션이 그닥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요런 리틀 뷰티 얘도 물 고파가지고 아이고 색도 빠지고 말랑말랑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베란다 다육이들을 쳐다보니까 안쓰러워요. 요 방울복랑은 약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물을 오늘은 조금만 쪼르륵 챙겨줄까.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비 오는 걸 빗물 관수를 할까. 지금 아주 고민이 됩니다. 어떤 구독자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처럼 주말에 비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말라서 안쓰러운 아이들은 저면 관수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두 번째 요번에 들어온 줄리아나예요. 제가 키우는 줄리아나하고 색깔이 완전히 다르죠.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요렇게 해가지고 다져가지고 이제 가을 때쯤 빨간색을 좀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도 요즘 이렇게 얼굴을 잔뜩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이 아이도 조금 많이 펴져 있었거든요. 근데 물이 고프니까 얼굴을 잔뜩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도 사실은 보기가 안쓰러워서 그렇지 또 빗물 관수를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쫙 핀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물을 안 주려고 하고 있어요. 요 로사로아도 어제 윤기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심하죠. 또 이러다가 뿌리가 들치지는 않는 건가 싶은 걱정도 초보만윤들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말라도요. 하엽 한두 장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충분히 듬뿍 물을 주기 위해서 2, 3일간 참으려고 한답니다. 사실은요, 제가 저희 베란다 물 주기 텀이 아직 안 됐어요. 어떤 구독자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빗물 관수를 조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얼마 전에 물 준 것 같은데 그새 물을 또 주냐고 그러면서 초보라 참 어렵다라는 댓글을 주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 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시간이 금방 가는데 날짜로 따져보면 2주가 되었어요. 요 홍시도 지금 홍시가 말랑거리는 걸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만져도 입장이 부러지지 않고 중간 입장까지 말랑말랑하고 얼굴이 가운데로 이렇게 보면 위로 솟았죠? 이렇게 다육이들이 만약에 물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쫙 벌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하면 이렇게 물을 조금 굶기면 이런 식으로 얼굴을 모으거든요. 이 모으는 거를 작업을 자꾸 훈련을 해가지고 얼굴이 퍼지는 거를 방지하려면 이렇게 물을 굶겼다가 한 번 줄 때 듬뿍 주는 거 요거를 하셔야 이렇게 연꽃 모양처럼 꽃 모양이 예쁘게 유지를 한답니다. 지금은 그래도 온도도 좋고 바람도 좋고 그래서 물마름이 금방금방 빨라가지고 다육이 얼굴 다지기도 좋고 적당히 햇빛도 있어가지고 아직도 색감을 안 빼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제 장마나 여름에 본격적으로 안으로 들어서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얼굴을 바싹 마르고 모으고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여름을 잘 견뎌나고요. 또 이렇게 백야처럼 어제 제 백야를 보여드리니까 백야가 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아이는 물이 안 고파요. 땡땡합니다. 안 고프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더 관수를 하면 아마도 이 아이는 얼굴을 벌릴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분갈이하고서 천물도 못 준 아이들이 있는데 주말에 비 관수할 때 이거를 다 선별해서 골라내고 하기가 번거로워서 저는 어쨌든 제 물타임에 딱 맞춰서 규칙적으로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선별하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2주가 딱 되는 게 주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주기 텀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물을 주려고 한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부사가 어마무시하게 웃자라 있죠. 선반, 세 번째 선반에 있는데 이 아이가 계속 웃자라서 있는 모양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은 게 뭐냐면요. 이 아이도 지금 물이 잔뜩 고프거든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그 목대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웃자라면 웃자라는 대로 그냥 햇빛에 다지고 또 물관수도 해요. 웃자랐다고 물이 안 고픈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물 타임에 맞춰서 물을 준 다음에 이 웃자라는 거는 이제 햇빛에 나가서 적응 훈련을 시키면 요 상태로 다져지거든요. 요 위에서 더 위로 올라가는 게 멈춰지고 그리고 다져지거든요. 그리고 밑잎장은 이렇게 따주면 돼요. 이건 또 이꼬지가 굉장히 잘 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밑잎장 따가지고 바닥에 놓으면 요렇게 요게 이꼬지를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또 요렇게 키우거든요. 그래서 저런 아이들은 그냥 키우는 방법을 알으니까 그게 웃자라도 걱정하지 않고 여름에 아프지만 않으면 돼요. 다육이들이 저렇게 둥근잎 히치우리대도 햇빛이 부족해서 얼굴을 이렇게 벌렸잖아요. 얼굴을 조금 벌리더라도 햇빛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원인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아프지만 않고 저 상태로 조금 얼굴을 전부 벌려서 못난이로 있다 하더라도 여름만 잘 견디면 가을에 다져서 이뻐질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백봉이랍니다. 제가 백봉이 2아이예요. 이것도 나중에 들어온 아이고요. 저 안쪽에가 올해 묵은 아이가 저 안쪽에 있는데 햇빛이 부족하니까 얼굴을 잔뜩 벌렸죠. 아마도 저거는 제가 키핑장으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베란다 안에 2 종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고 하나는 보내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이 고파도 어쨌든 물 타임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주려고 저도 노력을 하는 거랍니다. 이게요, 내 맘대로 안 되고 물 주고 싶어가지고 또 물을 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전체 관수할 때 또 골라내고 선별 작업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조금 참는 게 낫답니다. 이거는요, 핑키인데요. 제가 화분을 내려뜨려가지고 이 아이 얼굴이 반쪽이 다 날아갔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뽑혀가지고 화분이 뒤집어져서 다시 심어 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뿌리 활착하라고 약간 이렇게 오전 햇빛이 드는 곳에 놨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뿌리는 활착을 한 것 같고 이제 물만 주면 되는데 이제 일요일 날까지 조금만 참았다가 물을 주려고 한답니다. 이것도 얼굴을 모은 상태는 아니에요. 분갈이를 2번 하는 바람에 영양이 과해서 얼굴을 이렇게 잔뜩 벌리고 있는데 사실은 다져야 되는데 뭐 여름에 다육이를 다진다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냥 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렇게 관리를 지금부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을 과하게 줘도 안 되고 너무 좀 부족한 게 낫겠죠, 아무래도. 근데 너무 과한 거는 여름에 이 다육이 얼굴 형태를 그대로 이 꽃 모양대로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간 이렇게 얼굴이 벌어지지 않게만 관리를 하신다면 여름 잘 지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매일 보여드리는 아이들은 그래도 위에 있는 아이들은 이뻐요. 밑에 있는 아이들이 문제죠. 여기도 햇빛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저렇게 초록빛이 올라온답니다. 저 안쪽에 있는 아이들도 초록빛이 올라오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창은 거리대에 나가면 안 되냐 하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창도 거리대에 나가도 괜찮아요. 공간의 여유가 있다면. 그런데 저도 창을 거리대에 내보내지 않죠. 이렇게 아래 선반에 햇빛이 부족한데도 이 아래 선반에 이렇게 놓는 게요. 그게 다 왜 그러냐면 이 우자라는 성향이 그나마 햇빛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뭐 그래도 우자라는 게 창이 좀 덜해요.
덜해서 저는 안쪽에다 놓는 것 뿐이지, 거리대에 나가서 자리 공간만 있다면 일단은 밖에 나가는 게 최상이죠. 제가 오늘요, 그 선인장 꽃핀 게 꽃이 다 져가지고 또 이쁘지 않아서 들여놓고, 요거를 블루드래곤이거든요. 이 다른 집의 블루드래곤하고 조금 다르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쌍두루 블루드래곤을 여기다 하나 내놔봤어요. 저도 창은 한 번도 거리대에 내놓고 키워보지 않았는데, 요렇게 한번 한두 개 정도는 내놔볼까 하고 이렇게 내놔봤답니다. 그래서 창도 거리대 나가도 괜찮아요. 단련이 되어서 짤뚱하게 다지면 색깔 이쁘고 훨씬 이쁘죠. 그런데 그나마 베란다 공간에는 공간 제약이 많고 자리가 항상 좁으니까 이 다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민다육이, 목대 있는 다육이, 이런 아이들은 우짜라는 성향이 더 많거든요. 이렇게 거리대에 나가 있어도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는 조이스 틀러스 금이랍니다. 제가 요거 잘라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아직 안 잘라주고 있는데, 진짜 비 맞추고 난 다음에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여름에는 그나마 또 못 자를 것 같아서 요 위에 세 개만 적정선에 키높이를 맞춰가지고 좀 커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대 있는 아이들 위주로 해서 거리대에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다 키 큰 아이들이 거리대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키가 짤막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아무래도 우짜란 성향이 덜해요. 성장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여름을 날 때 우리 안에 있어도 그냥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창을 전부 이렇게 안쪽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위에는 그래도 조명등 때문에 이렇게 그냥 우짜람 없이 잘 유지를 한다고 쳐도, 밑에 선반 아이들은 이렇게 초록빛이 올라와도 그래도 우짜람은 조금 덜해요. 그래도 여기서 햇빛이 더 부족하면 우짜랄 수 있어요. 창이라고 해서 전혀 우짜라지 않는 건 아니랍니다. 이렇게 빛을 향해서 얼굴을 쫙 삐틀어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요거는 라조야인데 지금 상태로는 그냥 괜찮아요. 녹빛에 아주 입장 층수를 빡빡하게 올렸는데, 여기서 햇빛이 더 부족하면 우짜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로써 조절을 하는데, 물이 지금 상당히 고픈 상태인데도 제가 그 타임을 맞춰서 기다렸다가 주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아이들이 물이 과하면 우짜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 타임을 맞춰서 조금 많이 물 고프다 하고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한 번 줄 때 듬뿍 주면 저 얼굴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물 고플 때 듬뿍 주면 이 얼굴이 쫙 벌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 얼굴 그대로 있으면서 통통해진답니다. 그래서 물주기 텀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걸 보여드리다 말고, 요거 인디안 곰봉이랍니다. 저희 베란다에 온 지 지금 5년째예요. 제가 거리대에 내놓지 않아가지고 색이 싹 빠졌는데, 이 아이도 햇빛에 내놓으면 진 자주색으로 이게 표범 무늬처럼 얼룩얼룩 그렇게 물이 드는 아드레미처스과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털복숭이로 이렇게 기둥이 올라왔죠. 요게 목대예요. 요 아이 특성인데, 저 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 게 혹시 공기뿌리 아니냐 하고 또 하실지 모르지만 공기뿌리 아니고 요 아이 특성이랍니다. 목대에 저렇게 빨간색 털복숭이로 털을 잔뜩 만들어요. 이 털복숭이 목대가요 10cm까지 자란대요. 근데 제가 지금 5년 키웠는데 10cm까지 자랄 때까지 잘 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쩜 굉장히 순둥해요. 성격은 굉장히 순둥해서 5년 동안 병충해 없이 아주 그냥 속 한 번 안 썩이고,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이렇게 자주빛으로 물이 들고요. 안에 들여놓으면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있어도 이 입장 자구를 끊임없이 올린답니다. 아주 이쁜 애예요. 요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참 신기해가지고 진짜 일주일 동안 눈을 떼지 못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답니다. 인디언 곰봉. 지금도 간혹 농장 가면 한두 아이씩 있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상당히 매력 있어요. 그리고 약간 햇빛이 부족해도 뭐 병이라든가 옷자람 같은 것도 없이 이렇게 초록빛 곰봉을 만드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래서 한번 스트레스 안 받고 키울 수 있는 아이니까 이런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오늘부터 베란다 다육이 관리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밀린 분갈이도 조금 해야 되겠지만, 제가 꽃 피는 아이 알브카 스프랄리스 여기다 놨던 아이 어떻게 됐나 궁금하시죠? 자,
이거 이렇게 됐어요. 꽃이 다 졌답니다. 꽃이 그 상태더라고요. 갓처럼 그렇게 핀 게 다였고 이제 바짝 말랐죠. 여기도 이렇게 하엽이 졌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잠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키우는 방법을 잘 몰랐는데 구근 식물이기 때문에 이제 수면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꽃이 지고 나면 이 꽃대와 이파리를 싹둑 잘라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잠을 재우면 가을에 순이 오는지 봄에 순이 올라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이렇게 꽃이 지면은 잘라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싹둑 이발을 해서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꽃이 지니까 좀 아쉽네요. 그래도 한동안 신비롭다 하고 좀 즐겁게 봤었는데 이렇게 되었답니다. 알부카 스프랄리스랍니다. 이렇게 이게 하엽이 지는 거고 잠자려고 이렇게 그 그라노비아 잎장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마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얻어서 정보를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제가 화이트 샤넬 궁금하셨죠? 어떻게 됐는지. 화상을 잔뜩 입어서 제가 밑으로 내려놨는데요. 빨간 등을 안 꺼가지고 좀 어지러우실 것 같아요. 내내 바닥에 놓았어요. 이거 보세요. 이 화상 입은 얼굴이 이렇게 진하게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빨리 말려서 하엽을 지게 하려고 가위밥을 주었어요. 여기 좀 오랫동안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생잎을 뜯자니 조금 안 좋더라고요. 밑에 아이들은 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화상 입은 얼굴에 가위밥을 주었답니다. 빨리 말라서 하엽이 지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자신 없어요. 이 아이가 살아있을지 여름을 도저히 버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화이트 샤넬도요. 이 가운데서 녹빛이 올라오고 노랗게 물이 유지하고 있는 아이들은 내내 이웃님들도 보면은 건강하게 잘 키우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못 키우는 거니까 화이트 샤넬이 다 그렇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열성인자가 왔던가 아니면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저도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한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내 화이트 샤넬이 혹시나 이렇게 될까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랙마디바 제가 이꼬지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렇게 이꼬지를 해도요 말라요. 아니면 까맣게 변하든가 그렇거든요. 잎장 2개만 건강하게 이렇게 있어요. 왜 이걸 흙에다 미리 심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이꼬지가 될 아이들은요 이렇게 그냥 선반에 올려놔도 뿌리가 나오든가 자구가 나오든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화분이 얹어놔도 나올 건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아가들은 흙에다가 심어 주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병증이 감염이 된 잎사귀는 이렇게 다 말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마디바는 하나도 못 건졌다. 이 2아이한테 살짝 기대를 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두고 봐야 알아요. 뭐 마음을 비우려면 완전히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요 모양이 됐다고 일단 보고를 드린답니다. 자, 앉은 김에 제가 빨간 등을 안 껐지만 조금 눈이 어른거려서 카메라를 위로 올리지 못하겠어요. 자, 홍등이랍니다. 홍등도 역시나 제가 처음 키워보는데요. 이 아이는 진짜 순둥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이 콩분에다가도 심어놨잖아요. 요게 이제 지금 송화가루하고 먼지를 뒤집어 써서 이렇게 있는데 이 아이는 자리도 완전히 잡았고요. 입장이 좀 도톰해졌어요. 그리고 가운데 입장이 약간 이렇게 변이가 생긴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처음 봤는데 홍등이 아가를 이렇게 품었네요. 야, 오늘 처음 봤어요. 맨날 한쪽에서만 보고 들어서 보지를 못하니까 저렇게 아가를 품은 걸 몰랐네요. 요게 아가인지 꽃대는 아니겠죠? 제가 아가라고 생각을 하고 싶으네요. 이 카메라 끄고서 자세히 봐야 되겠어요. 자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꽃대 올릴 때는 아닌 것 같고. 아이고야, 오늘 제가 조금 기운이 빠져가지고 아픈 아이들 보내는 거 좀 속이 상해서 그걸 어떻게든 감추려고 했는데 이것도 홍등이 아가를 이렇게 품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기분 전환이 싹 되네요. 윤기도 반짝반짝 있으면서 물은 고파서 하엽은 졌지만 아주 굉장히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은 이렇게 조금 실망감을 주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렇게 희망적인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습니다. 요거는 퍼플 샴페인이에요. 샴페인은 제가 베란다에서 오랫동안 키워봐서 아는데 요 퍼플 샴페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샴페인은 베란다에서 아주 웃자람 없이 잘 자라거든요. 여름에도 뭐 병충해 별로 없이 잘 자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요 퍼플 샴페인도 인제서 좀 물 반응을 하고 조금 가운데 속에서 새 입장을 이제 조금 만들어 가는 것 같네요. 한동안 얼음 땡 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입장이 조금 도톰해지면서 가운데 속에서 새 아가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쁘죠. 초록초록하게 물은 빠졌지만 요거 보세요. 요게 뭐죠? 라지아가 금인데요. 노랑노랑하니 좀 우익하네. 아주 이쁜 모습으로 있었잖아요. 물이 고프면 흔들렸다가 물 주면 또 자리 잡았다가 그걸 반복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히려 이렇게 초록빛으로 변해 있어도 이게 건강하다는 표시로 느껴지니까 기분이 좋으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또 베란다 아이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의 할 일을 조금 찾았어요. 분갈이 우선 밀린 분갈이부터 할 것이고 빗물 관수는 어차피 못하니까 또 하나하나 또 제가 저면 관수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쨌든 비를 기다리는 거. 이 다육이를 키우면은요. 기다림의 미학, 어쨌든 다육이들이 이뻐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물타임도 기다려야 하고 또 그렇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멀로예요. 멀로가 아주 이쁘죠? 지금 아마 멀로는 요렇게 잠을 자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단단해요. 별로 물을 줘도 별로 반응이 없고요. 얼굴도 별로 안 마르고 그러고 있답니다. 멀로는 요렇게 잠을 자면서 여름나기를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것 같아요. 멀로가 아주 이쁩니다. 베란다에서 이 멀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멀로가 갑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자, 오늘도 할 일 조금 찾아서 분갈이 좀 하고요. 또 휴문 날 바쁘거든요. 이것저것 볼 일도 봐야 되는데 요즘엔 또 이렇게 화사한 색깔이 이렇게 좀 칙칙하고 물 빠지고 초록빛 올라오고 못생겨지는 이런 아이들 틈에서 또 이렇게 화사한 아이들이 하나씩 껴 있으니까 이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산뜻하니 보기는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물이 좀 싹 빠지면 그냥 일반 치설성으로 키우려고 하는데 오랫동안 색이 오랫동안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짱이맘 앉은 김에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면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거리대 바깥에 이렇게 또 비를 기다리고 있는 쪼꼬미 아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 연봉금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저 이꼬지가 지금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저게 어떤 이꼬지인지 모르겠어요. 연봉 이꼬지인지 러블리로즈 이꼬지인지 커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저런 거 보면 그래도 귀엽고 이뻐요. 자, 오늘은 다육생활 비를 기다리면서 이 기다림에 좀 지루해가지고 아이들 보면서 조금 위로를 삼고 그러고 지냈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